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입니다. 치매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사탄에 이르기까지도 하기 때문인데요.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?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덜 힘들게 살아갈까? 그 방법을 서로들 얘기 나누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. 그런 말이 있죠.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저희 어머님이 이제 91세가 됐죠, 올해?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. 그런데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좀 더 심해지셨어요. 어떤 때는 저도 깜짝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택배가 오잖아요. 남편 것도 오고 제가 미리 뜯지는 않는 편이거든요.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는 뜯지만 그래서 놔두고 있으면은 이게 뭐냐고 하세요. 그러니까 아범 앞으로 온 택배예요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근데 좀 더 지나다가 또 여기 그게 뭐냐고 또 물으세요.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참 똑같구나 아이들하고.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연세가 드셔서 집 밖에 나가서 그 정원에 앉아가지고 아들은 신문을 보고 있고 이제 아버지는 거기서 이렇게 나무들을 보고 풍경을 보고 계시는데 참새가 있었어요.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게 뭐야? 그랬어요. 그랬더니 아들이 참새요 그랬어요. 또 좀 있다가 또 물어보시는 거죠. 저게 뭐야?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? 참새요 또 그랬죠.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저게 뭐야? 참새라고요. 참새.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. 이제 화가 나는 거죠. 몇 번 얘기했는데도 왜 모르냐 이제 이렇게 된 거겠죠. 근데 그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옛날에 일기장을 꺼내왔어요. 그러면서 그걸 읽어보라고 했어요. 아빠 저게 뭐야? 그랬겠죠. 그래서 참새. 또 이제 좀 지나면 또 묻겠죠. 아빠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참새 참새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죠. 또 나중에 지나고 아빠 저게 뭐야? 그랬더니 참새란다 참새. 30번이나 물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상냥스럽게 대답을 해줬는데 근데 거기에는 아마 왜 모를까? 그리고 한두 번 얘기해 줬으면 알아야지. 어른인데. 근데 본인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고요.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. 우리 어머님이 저러고 싶어서 저러셨겠냐고. 젊었을 때 저러지 않은 건 분명하잖아요.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마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.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금방금방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장기적인 것들은 맨날 얘기는 그대로 하세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러시지. 그리고 사람은 또 누구나 나이 들어가잖아요. 나도 저럴 거야 아마. 그래도 90인데 저 정도면 참 괜찮은 거지.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일단 먼저 굉장히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. 불쌍하다고 하면 뭐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마음이 더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. 왜냐면 옛날에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다 잘해주고 힘도 좋으시고 그때 현명하시고 총명하셨었고 근데 저렇게 된 건 세월인데 어떡하겠어요. 그건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고요. 인생이란 참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20번까지를 대답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. 20번까지 대답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는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워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겠어요. 그 질문을 다 받아줬을 거 아니냐고. 저는 둘이도 아닌 한 명인데 그래 그때 걸 갚는다고 생각을 하자. 그때 우리 아이들이 했던 걸 제가 갚아드리자. 이런 생각에 처음에는 정말 해봤어요. 그런데 진짜 힘들더라고요.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아이들은 알려주면 알잖아요. 그리고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
점점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해줘도 끝이 없으면서 그래도 모르니까 그 절망감이라는 게 나타나요. 소용이 없다는 거. 그래도 해드리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가 다음에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물건을 치우는 거예요. 택배가 없는 얼른 다른 데로 갖다 놓는 거죠. 새로운 게 보이면 그게 계속 물으시니까 그렇게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어떤 때는 어머니 이거 몇 번 말씀하셨어요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또 잊어버리고 또 말씀하시죠. 어머니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 만약에 짜증을 내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 얼마나 무한하겠어요. 그럼 저는 저대로 화가 나겠죠.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걸 듣는 사람은 더 화가 나겠지만 짜증을 내는 사람 또한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짜증을 내지 않기로 생각을 하면 어머니 그거 말씀하셨어요. 요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게 제가 막 짜증을 내고 어머니 그거 얘기했잖아요. 또 어머니 그거 했잖아요. 그래 봤자 제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. 하셨다니까요. 해봤자 제가 화가 나는 거죠. 그럴 때는 어머니 말씀하셨어요. 이렇게 여러 번 들으면 항상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솔직히 듣기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. 혹시 어머님, 아버님, 시어머니, 시아버지 모시고 함께 사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내셔야죠. 우린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,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, 서로가 불화가 안 일어나는 방법, 불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보도록 노력합시다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